여주시 평사도시 구축 가이드라인 평사도시와 시민행복 제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강은 평사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한 결과 나온 평사도시 비전과 그 다음에 추진 전략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수립된 비전은 세종정신이 배움의 물결로 이어지는 행복학습도시 여주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이 비전은 이해관계자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나온 비전입니다. 추진 전략은 시정의 동력이 되는 평생학습을 추진하자. 그리고 시민 누구나 즐기는 평생학습을 하자.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을 주도하는 평생학습을 하자. 이렇게 전략이 도출됐고요. 전략 과제가 이제 9개가 나왔고 추진 기반 과제가 4개가 나왔습니다. 전략 과제는 평생학습을 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만들자. 그리고 관계자 평생학습 추진 능력을 강화하자. 또 시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평생학습을 추진하자. 이런 큰 전략 과제가 있었고요. 시민 누구나 즐기는 평생학습이라는 그 추진 전략 밑에는 생애 주기별 평생학습을 체계화하자. 그 다음에 평생학습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자. 학습 일 복지가 선순환하는 학습 생태계 조성하자라는 전략 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주도하는 평생학습은 마을 공동체 시민활동가를 좀 체계적으로 양성하자. 지역 학습 공간을 확보하고 학습 동아리를 양성하자.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 실행 역량을 좀 강화하는 평생학습을 추진하자는 전략 과제가 나왔습니다. 추진 기반은 포스트 코로나 이제는 뉴 노멀 학습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자. 여주형 공동체 학습 생태계를 구축하자. 주민센터를 평생학습의 거점화로 하자. 그리고 글로벌 성과 지표를 도입하고 성과 환류 체계를 구축하자는 그런 기반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 시정의 동력이 되는 평생학습은 평생학습으로 행복한 시민, 그리고 평생학습, 평생교육과의 허브 기능을 통해서 평생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정말로 평생학습이 여주 시정의 동력이 되도록 하자는 그러한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해서 시정의 동력이 되려면 아까 나왔던 그 3개의 전략 과제 밑에 또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될 실천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협의회가 있는데 여주시장님이 의장인 평생교육협의회가 좀 전략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평생학습 부서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자. 그리고 유관기관 및 관계 공무원의 평생학습 역량을 강화시키자. 유관부서의 평생학습 성과 목표하자. 그러니까 평생학습을 유관부서가 성과 목표로 만들면 자율적으로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과제고, 5번째,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학습조직화를 지원해주자는 그런 전략입니다. 여주시 같은 경우는 시민행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행복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여주시의 시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주시 평생교육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하고 동시에, 이 협의회는 이제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 혁신 분과위원회를 시민행복위원회 산하에 좀 설치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전원을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또 이 시민행복위원회에 있는 평생학습 혁신 분과위원회 위원들을 좀 다양화하자. 그렇게 해서 좀 실질적으로 여주시의 시정에 적극적으로 어떤 뒷받침하는, 시정을 지원하는 그런 평생학습을 실시하자는 그런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시 평생교육 심의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주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가 실질적인 실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도 구성을 하고, 또 적극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례, 여주시 평생학습 조례에, 평생교육 조례에 실무협의회 구성을 명시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협의회가 좀
좀 상호 협력 방안이 좀 나와야 된다. 그리고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되고, 이 평생교육 실무협의회가 회의 중심의 어떤 운영 체제가 아니라 실적인 어떤 내용 중심이 되려면 워크숍이라든가 또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연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수시 평생학습 네트워크와 심리적 추진의 어떤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에서 강조했듯이 이분들이 그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구성원들이 전문성을 좀 높여야 된다. 그 구성원들이 노인복지회관에는 근무하는 분일 수도 있고, 도서관 또는 뭐 장애인 복지관, 다양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평생학습적인 사업을 할 때 전문성을 갖춰야만 되고, 그렇게 해야만 보다 더 질적으로 앞선 평생교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설치 관련 조례에 역시 이미 많은 도시에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면 좀 분과를 운영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학습 공동체 분과, 여성 노인 분과, 장애인 분과, 학습형 일자리 분과를 좀 분과를 나누어서 분과별로 또 위원장도 선임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평생학습을 추진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해서 책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습 공동체 분과는 뭐 평생학습 팀장이 분과위원장을 하고, 거기 구성원에는 평생학습 부서,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교육지원청, 읍면동 사무소, 물론 뭐 다른 부서 직원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성노인분과는 여성가족팀장이 분과위원장을 해서 여성가족팀, 사회복지팀, 노인정책팀, 노인시설팀, 복지행정팀, 노인복지관 등이 구성이 될 수 있겠죠. 장애인분과는 장애인지원팀장이 분과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장애인지원팀, 사회적 공동체팀, 장애인복지관 등 다양한 구성원이 멤버로 올 수 있을 거고요. 학습형 일자리 분과도 역시 사회적 공동체 팀장이 분과위원장을 하고, 평생학습팀, 사회적 공동체팀,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일자리 지원센터, 일자리 지원팀 등이 이제 구성원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야만 이 구성원들이 우리 유네스코에서 얘기하는 유관기관, 유관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역할과 책임성을 가지고, 책무성을 가지고 평생학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호주의 멜튼이라든가 영국의 브리스톨 뿐만 아니라 유럽의,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선진 도시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위원장으로 하는 학습전략위원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름 조금 바꾸지만 그 역할도 도시의 문제부터 자원 활용 극대화, 그 다음에 시민의 학습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학습 문화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등 모든 것들을 이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주시 같은 경우는 시민행복위원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유네스코 학도시 핵심 성과 지표를 말씀드렸는데, 이 과제와 연관된 유네스코 학도시 성과 관련 지표를 보시면, 유네스코 학도시 핵심 성과 지표에 보면 3.1.1, 우리의 도시를 학습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확고한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굳건한 책무 이행을 실시해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님의 평생교육 관련 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을 성과 목표로 가져가라. 그 다음에 정부, 비정부 기관 및 기업을 포괄하는 초영역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생교육협의회,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 그래서 이런 데가 실적인 역할을 하도록 각각 연 3회 이상, 최소 3회 이상의 워크숍, 회의, 포럼을 개최해라. 이건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아이디어고, 또 유네스코의 3.2.2 학습도시 핵심 특성 지표 3.2.1을 보면 모든 이해가 관계자들로 하여금 수준 높은 학습 기회 제공에 참여하고 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그들 자신만의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참여해라. 그러니까 시청에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그 학습도시 구축에 참여하고 역할을 찾아내고 책무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지표를 보면 이제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 등의 학습축제 참여율, 그리고 기업 내 평사학습 촉진을 위한 기업과의 협력 건수, 이런 것들이 성과 목표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여기서 유네스코 평사학습 연구소에서 개발한 학습도시 구축 가이드라인의 두 번째 참여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도시는 각각의 특성과 매력을 지니고 있다. 도시는 삶이 넘쳐나고 고유의 이해관계와 전문성,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 기구들로 가득하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을 증진하는 일의 핵심이다. 학습도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람은 주변 어디에나 있다. 단지 이들을 불러 모으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가?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조화된 구조를 개발해야 한다. 학습도시 개발위원회가 하나의 예로서 이는 학습도시의 훌륭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교육과 학습을 증진시킨다 하더라도 모든 집단과 부문위원회, 시민사회, 지역사업체, 학교 및 대학교, 여러 지역과 지역사회의 기구들을 대표해야 한다. 개인과 조직들은 서로 다른 것을 제시한다. 이들의 집단 지식은 학습 도시를 강화하고 변화시킬 것이다. 이해 당사자 확인부터 시작하자. 이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학습 도시 건설 과정에 가장 적합한지 알 수 있고, 지금까지 고려해보지 못했던 영역에서 새로운 이해 당사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이 학습 도시 구축에 기여하는 일이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민간 영역은 공공기관과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열린 구조 속에서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하나로 모으기는 힘든 일이다. 튼튼한 협업은 전체 지역사회에서 교육과 학습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해 당사자들은 학습도시의 개념과 그것이 자신들과 공동체 전체에 가져오는 혜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이 그 개념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학습도시에 참여하는 초기 단계의 행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계획부터 실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습도시를 건설하는 전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현실적 목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도시의 학습 환경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공유된 비전을 만든다. 더 큰 헌신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팀 구성원들이 더욱 명확하게 규정된 역할과 책무를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학습 헌장이나 선언에 서명함으로써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평생 학습에 전념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이것이 성공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입증되었다. 이러한 초기 전략을 개발할 시간을 갖는 것은 이 핵심팀이 문제가 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고 학습도시 사업을 지속하고 도시의 장기적 혜택을 보장해 줄 것이다. 핵심팀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다른 많은 사람들, 즉 시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구나 훌륭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기념 행사는 학습도시의 개념을 새로운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이것은 학습도시 토론장이 될 수 있는데 시민들은 여기서 공통된 비전을 형성하고 공유하기 위한 생각을 제시한다. 학습도시의 개발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적극적 시민이 되기를 권장하는 것이다. 개발과 실행의 과정 내내 이해 당사자들은 자신의 삶과 공동체와 조직에서 평생 학습의 혜택을 볼 것이다. 도시의 외부에도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교육부나 관련 정부 부처 또는 다른 기관과의 강한 연계성은 학습도시의 정치적 지원을 이끌어내고
가용 자원을 증가시킬 것이다. 다른 도시로부터 영감을 얻어야 한다. 아마도 다른 도시들도 우리 도시가 가진 아이디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들만의 학습 도시 계획을 이미 개발하고 해법을 찾아 놓았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공통의 주제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협업할 수 있을 것이다. 자매도시와 연대를 강화하고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한다면 양쪽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이다. 협업을 멋진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도시 안팎에서 동반자들과 구축한 관계를 유지하고 키워가고 그들의 성공을 축하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과 평생학습의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 학습도시의 개발에 전념하는 이해 당사자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평생학습의 잠재력을 완전히 이끌어내고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할 수 있다. 유네스코 학도시 구축 가이드라인 두 번째 참여, 인벌먼트에 대해서 영상을 같이 시청을 했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는 학도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중요하고 이 사람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이해관계자는 모든 시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예산 중심으로 평생학습 도시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학습도시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평생학습 부서의 허브 기능 강화입니다. 그래서 특히 평생학습 부서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부서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주시 평생학습센터의 역할이 여주시 전체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분석, 공유, 조율, 지원하는 기능, 또 컨설팅하는 기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시민 평생학습 시민활동가를 여기저기서 많이 마을 만들기부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등 다양한 부서에서 양성하고 있는데 이런 시민 학습활동가, 평생학습활동가 또는 시민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줘야 될 것이고요. 또 평생학습 부서에서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관내 평생학습 유관기관의 조직체계 또는 담당자 역할, 역량 또는 교수학습 방법 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지원해 줘야 된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여성가족과 이런 다양한 영역에 사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평생학습 관련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등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시민에 대한 체계적 평생학습 담당, 상담이라든 컨설팅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평생학습 시민활동가 중에서 전문가로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좀 구축해 주는데 우리 동네 학습공간 10분 내 학습공간 확보를 위한 전략을 좀 수립을 해라. 오산시가 216개의 공간을 확보했다 그러는데 적어도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 인구 10,000명당 읍면동별로 5군데 이상의 학습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역량도 강화해야 되는데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서 관계기관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그리고 여주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중심으로 해서 여주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교례를 좀 많이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주시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마을교육 공동체 등과 교육지원청 사조과 협력사업을 좀 많이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보기 위해서 평생학습의 계획, 실행, 모니터링, 환류 차원에서 우리 평생학습 부서가 허브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 타기관, 여주시 관련 부서의 유관 사업을 좀 공유하고 그리고 연계 전략 수립해주고 실행 단계에서는 인적 물적 자원 확보 및 사업을 좀 수행하고 지원해주고 그리고 사업 추진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주는 역할, 모니터링은 목표와 결과 차이를 분석해주고 또 이외에서 나타났던 평생학습 편익, 벨과 또 경기도 평생학습 행복지수 이런 것들과 어떤 그 연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이 이런 그 시민 행복, 장애인의 행복도 차원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해주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환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관련된 지표를 보면 정부, 비정부 기관 및 기업을 포괄하는 초영역적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해라. 3.2.1 아까 설명했던 거고요. 또 3.2.2하고 역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을 하면 세워놓고 달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발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유관기관 및 관계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에서 많은 평상습을 하고 있는데 이 기관의 전문가들, 담당자들이 평상습에 대한 전문성이 좀 약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은 1년, 2년마다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평상습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 1, 2년 있다가 평상습 잘 할 때 되면 또다시 인사이동이 생기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유관기관의 관련 직원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평생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량 모델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이 어떤 데인지 관계 부서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 역량을 모델링을 하고 그거에 기반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해서 이분들에 대한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좀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유관기관 담당자 및 관계자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 환경이 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걸 좀 교육을 의무화해서 좀 그렇지만 적어도 시민에 대한 학습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관계자들이 직무연수를 좀 의무적으로 연 20시간 정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계자의 평생학습 관련 교육 시간을 사실 관련 부서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과 또 공무원들은 소속 부서의 성과 목표와 연계를 시켜야 된다. 그러한 제안이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관계자들의 평생교사 자격증 취득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가 2014년도에 약 28명의 공무원들을 대학과 연계해서 주말에 평생교육사 과정을 개설해 줬습니다. 근데 그 교육비의 절반은 본인 부담이었어요. 주말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28명의 공무원이 이수했다는 것은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공유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의지가 커요. 사실은 시장님이 평생학습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다고 봅니다. 이 과제는 유관기관 및 관계공무원의 평생학습 역량 강화는 유네스코에서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교육에 대한 지표와 또 역량 모델링 또는 교육 훈련 시간들을 구체적인 성과 목표로 가져가서 실시를 한다면 많은 변화가 역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과제는 유관부서의 평생학습 성과 목표입니다. 공무원들 좀 싫어할 수 있는데 사실 왜 이게 필요하냐? 이게 사실은 이제 평생학습이 별도로 평생학습을 하라는 게 아니라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평생학습과 관련돼 있고 또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할 경우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성과, 즉 시민들의 만족도, 행복도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평생학습을 활용하라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사람 말고 따로 평생학습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여러분들부터 이 평생학습이 왜 우리한테 필요한지 인식 공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의제 도출하기 위한 워크숍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의제를 도출하는 공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걸 성과 목표로 가져간다면 여주시가 만약에 이걸 추진한다면 어마어마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가 2019년도에 49개의 동하고 과에 있는 과장님들이 이틀 동안 평생학습 관련된 워크숍을 했습니다. 왜 평생학습이 우리 과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이틀간 워크숍을 실시했고요. 2020년도에는 각 과의 주무팀장 그리고 동의 주무팀장들 99명이 과와 동의 평생학습
관련된 의제 발굴 워크숍을 6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67개의 아젠다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과는 여객 자동차 운수 종사자의 친절도 향상 교육이라는 의제를 발굴했어요. 자, 우리가 교통정책과에서 왜 운수 종사자에 대한 친절 교육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교통 서비스 질의 향상을 하는 것은 교통정책과의 당연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여객 교통정책과는 어떻게 하면 버스를 편리하게 운영하고 많이 운영하고 또는 사고율을 줄일 것인지 이쪽에 많이 관심을 두는데 운수 종사자가 친절하면 시민들이 만족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친절한 운수 종사자들하고 일하니까. 그래서 이런 과제들 도출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객 자동차, 버스 이런 분들의 그 운수 종사자는 교통정책과가 그 사람들의 근무 환경 또는 관련 기관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평생 학습과나 평생 교육과에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 종사자의 친절도 향상 교육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 종사자들의 평생 학습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향후 교통정책과에서 성과 목표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건설과를 보시면 건설 전문업 종사자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미화원 등 힐링 캠프 운영, 자치행정과는 갈등에서 시민자율과 조정과 양성, 건축과는 하남시가 이제 원도심이 개발되다 보니까 내집 고치기 생활교육,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민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그 과의 전제 목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역시 관련된 것들은 3.2.1, 3.2.2 유네스코 학습지표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학습표시가 지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유네스코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고 있는 시군구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주시 학습조직과 컨설팅을 구성하고 학습조직과 컨설팅 실시하고 학습조직과 지원해줄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부터 해라, 그리고 민간기관 확대해라. 이 부분은 시가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조직에서, 각 기관에서 평생학습을 실시하도록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럴 경우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여주시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관련된 유네스코 학도시의 핵심 성과 지표는 2.3.2 공공 및 민간 조직의 학습 조직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라. 또 고용주 및 노동조합이 직장 내 일타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해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 기관의 학습 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수를 성과 목표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나왔던 3.2.2, 3.3.2하고도 다 관련된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가져가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네스코에서 하도록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방향성 차원에서, 그리고 평상습의 어떤 그 목적 측면에서 평상습 통한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도시 구축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박춘호 하남시 평생교육과장님의 인터뷰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남시 평생교육과장 박춘호입니다. 하남시에서는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력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시장, 부시장님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연차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8월 각 부서 및 동, 주무팀장 연차회 토론을 통하여 평생학습 연계 시민 주도형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69개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신도시 주민이 많은 이사이동에서는 동물 에티켓 교육을, 장애인팀에서는 장애인의 평생학습력 향상 사업 등 12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은 평생학습과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관련된 모든 부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정주성 향상과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박춘호 하남시 평생교육과장님의 영상 잘 보셨죠? 하남시는 평생교육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유관부서, 전 부서가 함께 평생학습 도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게 시장님의 의지고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관심과 지시로서 다양한 부서에서 평생학습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좀 불만이 있었지만 이런 워크숍이라든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 평생학습이라는 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고 내 일을, 우리 과의 일을 또 우리 동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일이구나 라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습 질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주시의 평생학습 비전 체계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요? 유네스코에서도 강조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적극 참여는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 내 일로서 평생학습 또는 교육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유네스코에서 말 그대로 강조하는 평생학습 도시 구축을 위한 역할과 책임성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하고 그걸 실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공무원은 인사이동을 통해 보통 1, 2년 주기로 자리를 옮기는데 전문성을 쌓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닌가요? 이 오산시 같은 경우가 현재 그 과장님이 10년째 평생학습과에 있습니다. 거기서 과장으로 승진했고 그 평생학습 전임 과장은 국장으로 승진했고 또 현재 팀장들은 자체 승진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뭐냐면 학습이라는 건 하루 이틀 1년에서 2년에 전문성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평생학습을 실행하면서 시민들과 또는 전문가들과 시민활동가와 관계 형성을 해나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주시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1, 2년 주기로 해서는 전문 쌓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유관부서의 성과 목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부서별 기존 목표와는 어떻게 연계될까요? 우리가 유관부서의 성과 목표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성과 목표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 성과 목표를 통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의 질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시민의 만족도, 행복도를 높이라는 거죠. 그래서 별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관점,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에 학습을 하고 있던 안 했던 간에 평생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업무의 질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하는 의미에서 성과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제 4강을 마치고 5강에서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